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새말기 원문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이제 제 공부 살림만큼만 이게 보이니까요. 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읽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씩 쭉 이렇게 보시면 볼 때마다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 한마디, 이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만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그때 2011년에 백독을 원을 세우고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다가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공부의 세계가. 자, 그러나 이 방편인 선은, 선이라는 것이 선도 방편이다. 이거 이제 처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의 자성을 되밟히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선이다. 자,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방편인 선은 수단인 화두를 일념으로 순하게 지닌다는 그 사실이 지극히 엄숙하면서 지극히 분명하고 지극히 종목적이면서 지극히 독선적이다. 지극히 엄숙하기에 스승을 섬기고 지극히 분명하기에 직을 뛰쳐나고 지극히 종목적이기에 운장을 끊고 지극히 독선적이기에 세연을 등지는 것이니 내일의 대성을 위하여 돌진하는 승가풍의 모습이다. 예, 여기서 방편인 선은 수단인 화두를 일념으로, 그러니까 간화선은 화두를 일념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말귀는 새화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본성자리, 절대성자리를 늘 일념으로, 이거는 뭐 가진다 만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항상 허공나의 자리를 늘 가지고 있는 거. 그거하고 같습니다. 수단인 화두를 일념으로 순일하게 가집니다. 화두라는 것은. 그 다음에 221쪽이요. 세연은, 잠깐만요. 세연은 세상의 인연을 세연이라고 합니다. 예. 세속과는 동떨어진 승가풍이니 이를 가리켜 뭘 인간성이요 뭘 사회성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인정을 못 끊는 날에 그 인정으로 하여금 한 가지로 머리도를 증득하기 위한 우선의 끊임이요 세연을 등짐은 이날의 그 세연으로 더불어 같이 열반계로 이끌기 위한 우선의 등짐이란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지만 실로 화두를 순일하게 다지는 데에는 혈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세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틈도 없거니와 또한 있어서도 안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허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성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사회성이기 때문에 세간에 가꾼다. 가정을 꾸미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안정을 걱정하고 세간을 가꾸기 때문에 오늘을 엮으면서 내일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다. 이러한 시간을 쏟기 때문에 아무리 생사의 뿌리를 캐어내는 좋은 수단이요 방편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모두가 공부를 지을 수 있는 승가풍과는 달리 24시간 모두가 가정을 꾸미고 세간을 가꿔야만 하는 거사풍으로서는 화두를 순일하게 지닌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뤄진 데는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하여서 생사의 문제의 해결을 포기함이 옳을까? 안 될 말이다. 생사 문제의 해결을 포기함이란 바로 인생을 포기함이니 도대체 그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예. 우리가 모두 나 아닌 사람이 없죠. 세상에 사는 사람은 뭐 전부 다 뻘뻘뻘 기어가는 개미도 그 탁 잡으려면은 안 잡히려고 막 빨리 뻘뻘뻘 기어가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세에서 너무 바빠. 그리고 일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 생사 문제 해결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포기할 수가 없죠. 왜 포기할 수 없냐? 맨날 생사가 연결이 계속 되고 있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사람 몸을 받았고, 그리고 눈 밝은 스승을 만났어. 그리고 공부를 하려는 도반들을 만났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러한 법회도 열고 있고, 이런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 시간을 낭비를 해버린다. 그냥 낭비를 해버리고 그냥 몸뚱이 늙어서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내가 하던 짓 그대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으니까 또 다른 몸 이런 몸을 계속 받으면서 또다시 이러한 눈밝은 선지식과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 도반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번 기회에 어째야 된다고요? 쫑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쫑을 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쫑을 내고 몸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철대오가 안 되면 내가 몸을 바꿔버리면 우리 전생 아는 사람 없지요, 여기에? 전생 기억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 좀 한 거는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다음 생에 내가 전생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주말마다 벌써 일요거사님하고 각성거사님 벌써 5년 넘었죠? 토요일마다 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 어찌해야 되는가? 몸에 배이는 거지. 몸에 마음에 딱 배겨 있어. 그러다가 이제 다음 생에 어떤 계기를 딱 만나면 전생에 공부한 습이 있어서 법문을 들으면 참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네. 그리고 좌선을 하니까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안 그런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냐고. 그리고 난 도대체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이러면은 전생에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전생에 공부를 한 사람은 조금 몸에 익었어. 몸에 익어가지고 어쩐지 좋아. 공부를 하는 게 어쩐지 좋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의 본성자리는. 그래서 그 지우 스님 얘기, 통도사, 범어사, 통도사, 예? 통도사죠. 통도사 조실 방장 스님이신가? 백봉 선생님도 인정하신 견성한 스님입니다. 지금 저기 가 계시죠. 문경에 관음사 거기 가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벌써 연세가 제가 뵀을 때 80몇이었는데 90도 넘으셨는데 스키 타시다가 다쳤다. 하여튼 지팡이도 안 짚으시고 그때도 짱짱하게 앉아서 1시간 딱 법문을 하시고 그 온 대중들에게 커피 탁 내려가 대접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그 스님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공부 많이 됐다고 막 이렇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우 스님한테 가보라고 그랬나 봐요. 지우 스님한테 가서 점검을 받으라.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지우 스님한테 갔어요. 지우 스님이 딱 첫말에 자네 전생 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그러니까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우리의 본성자는 불생불멸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은 뭐 굉장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별로 어려운 것이 없고 생사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사가 없는 곳에 지금 생사를 굴리는 건 말이 되지만 생사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요. 생사에 매여서 피동적으로 나고 피동적으로 죽는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뭐지요?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생도 쓰고 사도 쓰는 거죠. 생도 쓰고 사도 써.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관이. 생도 쓰고 사도 쓰는 자리에 진짜 나는. 근데 지금 우리는 생에도 쓰이고 사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뭐 더 많이 그거 하려고 막 바둥바둥 그렇게 살죠. 그렇다고 해서 헬렐레 하라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하되 굴리는 거죠. 모습을 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새말귀를 자꾸 하시게 되면 모습을 굴린다라는 이 말이 참 잘된 말이다. 참 묘하게 잘된 말이다. 그걸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천하의 양약도 내 몸에 해로우면 독약이요 천하의 독약도 내 몸에 이로우면 양약이니 하루도 이와 같아 그 분수에 따른 공력과 신념, 지혜, 용기, 유단과의 알맞은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즐거운 열반락을 진급하는 양약이 되려니와 만약 분수대로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평생을 그르치는 독약밖에 안 될 것이니 이에 독을 독으로 다스리듯이 운명적인 거사뿐이라 한탄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거성의 혓바닥에서 뛰쳐나온 화두는 도로 거성의 혓바닥을 향하여 되돌려 보내되 이에 대치법을 과감히 세워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예, 여기서 보면 거성인은 최근에 옛날 성인들이죠. 옛날 성인을 거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기 만약에 가나선 같으면 대해선사지요. 대해선사. 옛날 조사들을 다 거성이라고. 과거 할 때 그 거자죠. 이게 지금. 예, 근데 이제 거성의 혓바닥에서 뛰쳐나온 화두는 도로 거성의 혓바닥을 향하여 되돌려 보내되 이에 대치법을 가감히 세워야 된다. 이랬는데 의단이라는 것은 의심덩어리입니다. 마음속에 확 가지고 있는 의심덩어리. 이렇게 해야 화두가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먹고 연불하듯이 하면 그거는 그 화두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두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화두를 하려면은 먼저 정견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화두를 자기의 능력에 맞는 화두를 받아서 그리고 그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시극히 해야 됩니다. 이게 말마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24시간 하는 수행승들은 괜찮지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제가자에게는 독약이 된다는 거죠. 하기는 스님들도 이판사판이죠. 공부 수행승들이 있고 행정승들이 있죠. 그럼 행정 보시는 사판 스님은 이판 스님 공부하는 거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판 스님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데서 수행을 오롯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 간화선이 양약이라. 근데 제가자에게 이 화두를 잡으라고 하면 독약이라. 우리는 뭐 돈도 벌고 아도 키워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거 할 수가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독약이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치법이라, 이 대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위치할 때 그 치는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보통 대치한다 이러면 바꾸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대치한다고 하죠. 근데 그때는 이 치자가 다릅니다. 위치를 바꾼다. 이게 다른 것으로 바꾼다. 요 치자는 다스릴 치자거든요. 정치할 때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대로 다스리는 화두다. 대로 다스리는 법이다. 그래서 요 대치법을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위치를 바꾼다는 그 위치 그 치자를 쓰면 안 됩니다. 다스린다는 치자를, 정치할 때 요 치자를 씁니다. 다스린다. 자, 무슨 뜻이냐 한번 읽어보죠. 무슨 뜻이냐? 사회 문물의 발달에 따라 생활물이 각 분야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선상에서 얽고 얽힌 인생인지라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은 위라서 져야 하는가? 선지식이 져야 하는가? 선지식이 지지 못한다면 위라서 져야 하는가? 부처님이 져야 한다. 부처님이 지지 못한다면 위라서 져야 한다. 내가 져야 한다. 필경에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치법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치법을 세울 만한 능력이 없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이 대치법을 세운다 이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난다 긴다 공부 이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방편, 옛날에 이제 그 야단법석, 그 스님들 야단법석 할 때도 벌써 5, 6년 전 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어느 스님이 반드시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야단법석에서 그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5, 6년 넘, 요새는 5, 6년 하면 10년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 기사도 보고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마땅한 이것이 새로운 방편이다 하고 자신있게 칵 내놓는 사람은 없었죠.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당신이 딱 깨닫고 보니까 바로 그 깨달은 자리, 내가 본래 깨달은 자리인데 그 깨달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왜 그냥 의심을 하고 해가지고 둘러가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딱 깨닫고 보니까 본래 그 자리라, 본래 그 자리. 그래서 본래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된다. 요새는 옛날보다 인지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치법을 새말귀를 내놓은 겁니다. 자, 대치법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치법이란 이렇다. 연애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불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신기의 느낌대로 무정부린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네. 요게 굉장히 간단한데, 자,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수많은 앞에 우리 공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연에 따르는 안과밖에 없지만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려. 또한 굴리는 것은 이게 뭐냐면 연기법이거든요. 연에 따라서 굴리고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의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는 도리를,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제1의제라요. 승의제라. 그러니까 일체 만법이 전부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라, 허공성이라. 그 허공성인 그 무상법신이 거기에서 허공성인 모습을 낮춰서 일체 모습을 굴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허공성 열애장 묘진여성인, 열애장 묘진여성은 바로 우리의 청정강명한 공적영지한 그 진심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심자리가 이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허공의 성품이라, 공성이라, 텅 빈 성품이라요. 텅 빈 성품이라야 뭐가 된다? 청정이 되죠. 그래야 뭐가 된다? 절대 평등이 됩니다. 아까 저기도 얘기를 했는데, 물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지?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는 H2 플러스 O, 이게 이제 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H2H와 O가 물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H도 실체가 없고 O도 실체가 없고 물도 실체가 없어. 그것의 성품은 전부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게 이제 능음경에서는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우리가 물로서 인식을 하느냐? 어떻게 인식한다고 했죠? 오명도관님? 안경. 예. 중생의 소지의 양, 중생이 알고 있는 양과 업에 따라서 본다는 겁니다. 이 물을. 그러니까 이 물이 뭐다? 망견이라는 겁니다. 물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물이 그러면 내 몸뚱이도 실제로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살짝 머리가 아프죠. 그러죠. 그렇죠. 응? 근데 이러한 이치를, 도리를 앞에서 공부가 쭉 되어야 여기 연에 따르는 바깥경계를 해봐야 바깥이 없지요. 바깥이 없어요.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 하나, 허공성 하나뿐이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다 하는 말도 안 되죠.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나요? 연에 따르는 바깥경계를 굴리고 또한 굴리는 것은, 이 말은 업연에 따라서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망견이라요.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여기서 이제 열애장 연기로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가자는 뜻이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들어요. 그죠?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들어. 근데 제가 말할 때 나는 몸뚱이 내가 말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말하는 자가 누구다? 본래 나의 본성이 뭘를 통해서 나의 무정물인 일지명의 무정물인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무정물인 귀를 통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라. 하나라. 저 뭐 허공성이라요? 진여성이라요? 하나인데 모습으로는 일시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 아, 이것이 본래 망견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렇게 안 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 아, 일시명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 그래서 다 진짜로 보인다는 거죠. 진짜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새말귀를 가려면 적어도 일체법이 전부 헛것이구나, 망견이구나,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어. 그러면 망견이면 나다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나요? 나. 그것도 망견이에요. 나라는 것도 망견이라고. 내가 없어요, 실은요. 망견이에요. 그래서 어저녁에 유마경에 선생님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이고 없기는 없는데 있는 것이고, 그걸 막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심겨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여기 열애장 명제입니다. 승이제예요.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보의 윤곽과 바탕에서. 김은숙 도반님,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규범 1에 뭐냐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요걸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1번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애장 연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승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나가면서 또 나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속죄하고는 새말귀가 다르다. 일반 속죄하고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허소의 화두가 말귀이고 대체법도 말귀일진된 무엇이 다른가? 말귀는 말귀이나 말귀로서는 같지 않은 말귀이니 그 말귀를 굴리는 데 따른 수단의 좌표가 다르고, 그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기 마련이다.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실을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순일하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하니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그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굽냐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얼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라는 여김으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에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예예. 여기 보면 거성의 화두가 맑기, 이게 이제 간화선의 맑기죠. 화두를 맑기라고 백범 선생님은 이제 그걸 번역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거성의 화두가 맑기고 대치법도 맑기라는 거예요. 새 화두니까요. 화두니까 무엇이 다를까? 맑기는 맑기나 맑기로서는 같지 않은 맑기이니 간화선도 맑기고 새맑길도 맑기지만 맑기로서 같지 않은 맑기들. 그 맑기를 굴리는데 수단의 좌표가 다르고 그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게 마련이다. 이게 뭐냐? 승가풍은 24시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화두를 가지고 간화선 그 화두를 가지고 일념으로 24시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새 화두도 맑기래 맑기야. 새 화두도.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맑기에 따른 수단의 좌표가 달라. 그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24시간 모든 그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또 돈을 벌 필요가 없지요. 전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죠. 근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너 키워야 돼. 너한테 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도 해야 돼. 거기도 노후에 내가 살 것도 국리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좌표가 다르죠. 그러니까 방편의 초점도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쓰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차를 운전을 한다. 이 키라는 것은 배를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할 때 어제는 요거를 핸들과 키를 잘 돌리고 잘 틀어야 되겠죠. 잘 돌리고 잘 틀어야. 그러니까 사고를 안 내죠. 만약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먹고 하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만 그게 아니라 뭐 남하고도 다 뭐 요새 뭐 뇌중추돌까지 있더라. 그렇게 하면은 자기만 죽는 게 남도 다 죽이는 거죠. 이먹고 하고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상황도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 운전도 어떻게 막 쑥쑥 끼어들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무상법신. 본래 나의 자성자리, 본성자리가 어떻게 한다? 운전을 하는 거지요. 상대성인 몸뚱이가 핸들을 붙잡고 운전을 하는데 누가 운전을 해요? 절대성 자리가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허공나라고 했죠. 그래서 허공내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운전을 잘하자죠. 운전을 오른쪽으로 틀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 때 누가 쑥 끼어들어 그럼 욕도 하고 그지요? 열받으니까 욕도 하고 막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늘 그걸 누가 한다? 우리의 절대성자리가 허공내가 한다는 거예요. 허공내. 그러니까 허공내가 무정물인 색신을 잘 굴리고 있는 거지요. 요 점이 이해되십니까? 네. 요 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무정물인 손이 운전을 잘해. 이렇게 무상법신은 우리의 그 절대성 허공내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서 핸들을 못 붙잡아. 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색신인 몸뚱이 손이 붙잡을 수 있죠. 손으로 운전을 하는 건 누가 운전한다? 법신이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공내,
하니까 운전을 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요새는 제가 운전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운전을 할 때 늘 그 허공내, 그때는 허공내라고 안 했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했지. 절대성자리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다 그렇게 했는데, 쭉 이렇게 가면 왜 그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뭐 라디오나 뭐 음악이나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도 소리를 전혀 소리를 안 듣고 오로지 허공나 하고 쭉 운전을 합니다. 그럼 몇 시간 운전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요. 왜? 늘 허공나가 하니까. 지금도 이제 요새 이제 멀리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뭐 멀리 그거를 해도 늘 허공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좋아요. 저는 이어폰 같은 걸 안 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쭉 하면은 지루하다, 뭐 재미없다, 그렇게 할 여가가 없지요. 늘 허공나가 합니다. 그래서 차 운전할 때도 뭐 라디오도 틀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몇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래 허공내가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잘하자죠. 모습을 잘 굴리자죠. 운전을 잘하자가 뭐다? 모습을 잘 굴리죠.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잘 걷자지요. 걷는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렇죠? 볼 때는 뭐다? 보는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들을 때는 듣는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이렇게 쭉 해나가면 공부를 뭐 앉아서 고요하게 해야 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백봉 선생님이 아침 저녁으로 꼭 앉아라고, 당신도 제가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꼭 앉으시는 걸 제가 늘 봐왔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꼭 앉아야 돼요. 그 앉는 이 힘이 필요해요. 정진력이. 이 정진력이 있어야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가 발전이 되죠. 근데 이제 늘 만약에 화두를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간화선을 한다면 이먹고 하면은 뭐 요리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 22살에 뵙고 23살 대학 졸업해서 우리 애가 25살에 제가 큰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뭐 기저귀 채울 때 어떻게 해요? 허공내가 기저귀를 채우는 거죠. 그 본성자리가 자성본영이죠. 허공내가 기저귀를 잘 채우자죠. 그죠? 세탁기 청소기 돌릴 때도 청소를 잘 하자죠. 그래서 집안일을 늘 하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늘 새말귀를 해. 새말귀를 하면 제일 첫째, 확 차이 나는 거. 혹시 새말귀 하면서 확 차이 나는 거, 제일 꼽을 수 있는 거,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이렇게, 혹시 묘강이 새말귀 하면서 가장 내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혹시 특징이 있던가? 네. 무엇이지? 일단, 피곤하지 않고요. 네. 네. 그리고 일에 집중이 잘 됩니다.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등광보살님은 거기서 말이 일로 안 나와. 말이 안 했어. 물어볼 수가 없어. 진짜 그게 특징이에요. 이제 저하고 같이 동문수학을 한 거죠. 동문수학한 윤원장.
그 한의원 하는 윤 원장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이제 4대가 우리가 살았으니까요. 보살님은 제가 한 45kg밖에 안 나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뚱뚱해졌죠. 그런데 이제 보살님은 만약에 그렇게 체중도 안 나가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4대 열 식구를 다 그렇게 일을 다 하고 사시냐고. 그래서 내가 다 한 가지 그게 있다고, 비밀이 있다고. 그거 가르쳐 달라고. 비밀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항상 법신자리에서 한다. 새말귀를 굴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한 50% 이하로 그 일을 해요. 그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보통 사람은 일을 할 때 어마무시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막 생각이 그냥 막 뛰어날뛰어요. 막 미친 코끼리처럼, 막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난리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허공내가 한다 그렇게 쭉 하면은 정말로 집중도 잘 되고 집중이 잘 돼요. 왜냐면 그 자체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만약 설거지를 해요. 요새는 세척기가 있죠. 옛날에는 세척기가 없었죠. 설거지가 10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설거지 할 때 또 이게 잘 잡히거든요. 단순 노동이잖아요. 설거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쭉 그렇게 쭉 하면은 집중도 잘 되지만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언제 내가 이걸 다 했지? 왜냐면 설거지를 할 때 딴 생각을 안 해. 설거지에만 설거지만 하는 거야. 설거지만 하는 거죠. 말로 하자면 설거지만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서면 내가 언제 이걸 다 했지? 다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 묘강이도 분명히 그런 걸, 묘강이도 지금 소극장 대표죠. 또 각본도 쓰죠. 배우들도 다 연기 지도도 하죠. 뭐 본인도 또 그걸 하잖아요. 배우로서 하고 디렉도 하고 뭐 몸이 10개가 있어도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해치고 나가는 것이 그 새말귀를 쭉 굴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새말귀를 익혀서 그대로 새말귀를 한다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라. 그래서 이제 죽을 때는 어떻게 나 그거 아주 원인데 허공으로서 나로서 허공성의 몸뚱이 잘 굴리고 잘 버리기. 그게 아주 거기에 계속 제가 쓰는 건데.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몸뚱이, 허공성의 몸뚱이 잘 버리는 게 아주 지금은 아주 원이죠, 원. 그래서 그 몸뚱이 버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갈 때 내가 이 몸뚱이에 벌레 헛것이니까요. 벌레 난 적이 없어요, 실은요.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몸뚱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망견이거든, 지금. 그런데 이제 내가 갈 때 몸뚱이 내 옷 잘 벗고 간다. 옷 잘 벗고 그 벌려인 내 본성자리, 그 본성자리로 해서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미륵보살님한테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그렇게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백광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셨어요. 이 새말귀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
새말기로 쭉 공부를 하면, 새말기가 뭐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법신 자리에서 자성본용이거든. 나의 자성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대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마디로서 해. 잘 몰라. 그렇더라 해도 꾸준히 늘 법신자리가 한다는 말은 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법신자리라는 것이 없어요, 본래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는 자가. 그냥 만약에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하는 자체예요. 말하는 자가 있고 또 말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 나가면 저절로 내가 어느새에 나의 그 무상법신자리를 알게 되는지도 모르게 환히 알아진다는 거거든. 새말기를 꾸준히 하면. 그러면 박영경 도반님한테 안내 물어볼게요. 해제해 보세요. 네. 믿습니까? 백봉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해서 믿습니까? 믿어야죠. 이러면 안 믿어져. 지금 백봉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선생이 불속에 뛰어들어가 하면 니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야지 공부가 되든동 말든동 할 거 아닙니까? 믿어야죠가 아니죠. 다시 물어볼게요. 믿습니까? 네. 엎드려 절박기네. 이 새말기를 가지고 쭉 하면 네 본래의 자성자리가 언제 환히 알게 되는지도 모르게 알게 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뭐요? 믿습니다죠. 안 그러면 백봉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을까 말까? 이거 발 하나는 바깥에 내놓고 토끼를 준비를 하는 거는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두 다리 풍덩 담가가지고 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해야 되는 기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맞거든. 백봉 선생 말이 쭉 이렇게 법문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책도 보고. 말이 맞거든. 맞으면 뭐야? 그냥 싸그리 그냥 두 다리 풍덩 담가버려야지. 그게 빨리 가는 길이죠.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스승이라고 딱 믿으면요,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딱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이 스승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공부가 됩니다. 왜? 이런 공부는 속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째 해가 그런 공부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제1의제라요. 그러니까 이 제1의제를 공부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백봉 선생님 같이 그렇게 남다 긴다 하는 그 선지식 때도 아이고 그렇게 사람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확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때까지 나의 뒤바뀐 생각이 자꾸 나를 더 큰 파도로 나를 덮쳐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언제 공부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백봉 선생이 새말기를 가지고 하면
네 자성을 언제 밝혔는지도 모르게 환히 알게 된다. 그러면 딱 믿어야지. 딱 믿어야지. 딱 믿고 그냥 새롭게 해보는 거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는 거지.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뭐 배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터득이 된다는 거예요. 터득이. 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터득이 안 되면 그 말짝콩일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조그만 거라도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공부를 하려면, 특히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거든요. 반쯤 살고 반쯤 죽는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혼수 상태에 있어도 산 겁니다. 그죠? 죽는 거는 숨 깍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살고 반쯤 죽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살기 아니면 죽기예요. 이 공부에 있어서는.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딱 먹고 나는 반드시 이 생에서 내가 쫑을 내겠다.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났을 때 나는 반드시 쫑을 낸다. 그런 마음가짐이 딱 각오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생사 문제, 말이 생사지. 생 하면 노병사가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데.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고 딱 결정합시다. 믿고 믿고 결정해서 그대로 꿋꿋하게 쭉 갑시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게 자기예요. 제일 좋은 게 자기 아닙니까? 자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데나 가도, 아무데나 가서는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법문이에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